안녕하세요. 여기는 도시책방입니다. 오늘 책방나들의 주인공은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입니다. 1947년 출판된 이 페스트에서 펼쳐지는 상황과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들어내는 지금 우리의 상황과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헐리우드의 재난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주인공의 영웅주의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까뮈의 문체가 워낙 담담하기도 하지만 마치 기자가 육하 원칙으로 감정을 배제한 어떤 냉철한 기사를 쓰듯이 아니면 CSI의 과학 요원이 어떤 살인사건의 현장에서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것만 담담하게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쓴 듯한 절박하고 비참한 상황을 작가는 최대한 감정을 빼고 담담하게 그려내는데요. 이 작품 속에서 인물들은 각자의 고통으로 소리를 지르지만 작가가 이렇게 멀리서 썼기 때문에 영화의 롱숏의 장면을 계속적으로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영화의 롱숏은 그 등장인물이 굉장히 작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지 웃는지 아니면 우는지 그 표정조차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롱숏을 계속 오래 보게 되면 이게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라는 애매모호한 감정이 드는데요. 우선 이 책의 줄거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5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페스트가 시작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봄으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계절로 구분된 건 아니고 페스트가 시작해서 사라지는 페스트의 주기로 구분됩니다. 이 책의 줄거리는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소설의 배경이 되는 알제리 오랑에 어느 날 갑자기 죽은 쥐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오랑 씨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이 죽은 쥐가 바로 페스트다, 아니다 라면서 정부와 단체들이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에 페스트가 급격하게 퍼지고 사망자가 늘어납니다. 페스트의 전염을 막기 위해 오랑시의 모든 도로는 폐쇄되고 오랑시는 그렇게 고립됩니다. 갑자기 고립된 도시에 남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견디고 보내는지가 이 소설의 줄거리인데요. 수많은 갈등과 혼란과 죽음을 몰고 온 페스트가 사라지고 오랑은 평범한 일상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작품은 영화 부산행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절대 탈출할 수 없는 기차라는 좁은 공간에서 좀비 바이러스와 싸우는 인간들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소설 페스트에서도 죽음의 바이러스가 퍼진 고립된 공간에서 인간의 어떤 본성이 나오는지 여러 인물을 통해 보여줍니다. 의사 리유, 도지사 리사르, 기자 랑베르, 기록자 장타루, 말단 공무원 그랑, 의학자 카스텔, 그리고 신부 파놀루, 악인으로 상징될 수 있는 코타르 정도로 간추릴 수가 있는데요. 이들이 서로 어떤 관계에 어떤 갈등을 만들어낼까요? 주인공 리유는 어느 날 죽은 쥐를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도시 곳곳에 죽은 쥐를 보고 페스트 전염병이 왔다는 것을 직감하죠. 그래서 오랑시에 알립니다. 하지만 도지사 리사르는 우선 전염병이 돌고 있다는 것을 은폐해야 할지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될지 그리고 이 떠도는 병이 페스트라고 인정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머리로 계산을 하죠. 하지만 리유는 질병의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오랑에 페스트가 돌고 있다는 것이 공식화되자 오랑을 폐쇄하라는 공문이 프랑스 정부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어처구니 없이 하룻밤 사이에 고립된 오랑을 탈출하려는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신문기자 랑베르입니다. 자신은 이곳 주민이 아니고 전혀 전염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도시를 빠져나갈 수 있으리라 믿었지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원에 진단서에 온갖 방법을 시도하다가 어떤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할 일을 꿋꿋이 하는 주인공 리유에 감동받고 오랑에 남게 됩니다. 이 작품에서 가장 심경 변화를 많이 보이는 인물인데요. 개인적이다 못해 이기적인 모습에서 사회 공동체적인 모습으로 발전 성장하는 인물로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작품 초반에 미스테리한 존재처럼 등장하는 장타루가 있는데요. 장타루 역시 랑베르처럼 오랑 출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랑을 탈출하려고 애쓰거나 패스트를 이겨내려고 하지도 않고 마치 두 발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붕 떠서 어떻게 무슨 일이 펼쳐지고 있는지만 기록합니다. 그러다 리유와 말문이 트고 우정이 쌓여가면서 장타루가 자신의 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장타루는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 출신입니다. 아빠가 검사인 아주 유복한 집안에서 편안하게 자랐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사형을 구형하는 모습을 보고 또 총살 현장을 목격합니다. 이 상황에서 아버지도 총살 당하는 죄수도 그 죽음이 매우 정당하다고 말하지만 타루 자신은 인간이 만든 선과 악으로 어떤 죽음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장타루가 작가 까미의 목소리를 많이 전달하는데요. 리유와 함께 병든 사람을 돕고 페스트에 맞서 싸우지만 결국 페스트가 거의 사라지는 마지막에 이르러 장타루도 결국 죽게 됩니다. 장타루가 주체적으로 오랑에 남아서 운명과 죽음에 반항했고 리유는 묵묵히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히 해나가는 것으로 운명에 맞섰다면 이들과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 신부 페놀로입니다. 페놀로는 모든 것을 결국 신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설명하고 해석하려 하죠. 자신에게 부과된 고통 또한 신의 뜻이라면서 리유에게 치료받는 것도 거부해서 결국 죽게 되죠. 그리고 페스트에 대항하는 혈청을 개발하는 카스텔이 있습니다. 어린 소녀에게 혈청 실험을 해서 그 어린 소녀가 죽으면서까지 혈청 개발에 성공을 하지만 페스트는 전염력이 떨어져서 그의 성공도 흐지부지 되고 맙니다. 노력한 만큼 어떤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는 의사 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페스트에 맞서 싸워 자신의 역할을 다 하면서 페스트가 언젠간 사라져서 아내와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지만 도시 폐쇄가 끝나기 일주일 전에 자신의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여기에 리유처럼 페스트와 도시 폐쇄 때문에 아내와 헤어진 인물이 있는데요. 그랑입니다. 그랑은 하급 공무원으로 나오는데요. 이 작품에서 착한 마음을 가졌지만 그저 그런 존재감 없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수많은 평범한 시민의 상징일 수도 있고요. 그랑은 패스트에 걸리는데요.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아내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기는데 병세가 극적으로 호전돼서 끝까지 봉사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랑의 평범하고 선한 모습에 대비되는 오랑의 악인 또는 양아치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코타르가 있습니다. 코타르는 패스트가 퍼지기 전에는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우울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질병과 공포가 그에게 힘을 불어넣어줬죠. 온갖 편법과 불법을 통해서 밀수업으로 큰 돈을 벌게 되는데요. 패스트가 사그라질 무렵 다시 불안에 미쳐버린 코타르는 총기 사건을 벌이고 결국 경찰에 체포되고 맙니다. 이 책은 정말 할 말이 많은 책인데요. 제가 할 말이 많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책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의 문체에도 그런 요소가 있고요. 그리고 이 작가의 세계관인 실존주의 또 부조리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문체는 작가가 객관적으로 상황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객관적이라는 건 작가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개입되어 있지 않다는 뜻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독자의 감정과 생각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독자에 따라서 상황에 처한 인물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 작가는 상황과 인물에 대해서 묘사만 할지 절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악인으로 여겨지는 코타르 같은 경우에는요, 작가가 이런 나쁜 이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아마 독자가 감정선을 따라가기 쉬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작가는 어떤 누구도 편들지 않고 어떤 누구한테도 비난을 쏟아붓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윤리의식이나 도덕의 판단과 잣대를 제시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패스트라는 상황 자체가 어떤 인과 법칙이나 논리적인 결과에 따른 인간이 감당해야 될 또는 감수해야 될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불평을 하거나 불만을 토하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삶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잃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장된 감정을 억지로 드러내거나 그러지도 않고요. 담담하게 주체적으로 자신의 맡은 역할을 꿋꿋이 수행하는 부조리에 맞서는 까미의 전형적인 실존주의 인간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패스트는 까미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구성한 작품입니다. 제목에서부터 등장인물과 스토리텔링까지 작가가 기록한 작가의 노트가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특히 제목은 패스트가 아니라 수인들,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정했다가 나중에는 헤어진 여인으로까지 생각을 했다가 결국 패스트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가족들이 헤어지게 되고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지게 되고 원치 않는 장소에서 고립돼서 어쩔 수 없는 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작가의 의도는 이 패스트가 제2차 세계대전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쟁은 어떤 누구도 원치 않잖아요. 마치 전염병처럼 점점 퍼져나가고 그 전쟁이 치러지는 지역이 늘어남에 따라서 사망자도 늘어나고 인간의 고통과 그 슬픔도 점점 퍼지게 되는데요. 그 모습과 패스트가 퍼지는 모습이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삶은 우리의 기대처럼 우리의 희망처럼 우리가 머리로 생각한 것처럼 펼쳐지지 않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굉장히 많은데요. 까미는 이러한 상황을 부조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앞뒤가 맞지도 않고 인간의 어떤 논리로도 설명되지 않는 상황을 얘기하는데요. 특히 이 작품에서는 이유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 특히 혈청 실험에서 죽어가는 어린 소녀의 모습이 그 부조리를 대표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세상 탓을 하거나 운명 탓을 하거나 아니면 수동적으로 노예처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면서 극복하는 것이 까미의 실존주의의 중심입니다. 시지포스는 신의 형벌을 받고 매일같이 바위를 언덕 위로 올리는데요. 바위를 올리면서 투덜거리고 신에 대한 원망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내가 할 일이다 라고 주체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시지포스는 그 정상에 오른 그 짧은 순간 크게 웃습니다. 그것이 신에 대한 반항이었고 운명에 대한 당당한 태도였습니다. 까미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하나입니다. 왜 너무 좋아하면 객관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작가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도 용기 내서 까미를 한번 이번에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까미의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지중해인데요. 지중해 하면은 파란 하늘, 그리고 맑은 공기, 그리고 정말 그 코발트빛의 바다가 떠오르는데요. 그만큼 이 까미의 작품에서는 지중해 바다, 뜨거운 태양, 그리고 그 태양이 내리쬐는 어떤 정오의 그런 뜨거운 어지러움, 그리고 바닷속에서 수영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작품에서도 그 리유와 장타루가 수영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방인에서도 그 메르소가 항상 그 일 끝나고 나면은 수영하러 그 나가는 장면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런데 프랑스에 있는 지중해는 저 남부 쪽인데요. 까미가 얘기하는 지중해는 프랑스 남부의 지중해가 아니라 알제리의 지중해입니다. 까미는 알제리 태생인데요. 알제리는 프랑스가 아닙니다. 지금은 1830년부터 프랑스의 영향권에 있다가 1848년 프랑스의 행정도시로 병합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오랑을 폐쇄하라는 명령,
또는 그 공문이 프랑스 파리에서 날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제리는 프랑스 본토와 떨어진 프랑스의 행정 도시로 여겨지게 되는 거죠.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프랑스 식민지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삐에 누아라고 해서 프랑스 사람들은 그들을 차별하기도 했는데요. 삐에 누아란 검은 발바닥이라는 뜻인데, 그게 그러니까 맨발인데 하도 신발 없이 다녀서 발바닥이 까매졌다는 뜻입니다. 프랑스 본토와 식민지 출신을 차별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이기 때문에 지금은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프랑스 식민지였던 알제리 출신인 알베르 까미는 프랑스 본토로 넘어가면서 약간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게 돼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게 되는데요. 1954년 알제리가 프랑스로부터 독립전쟁을 합니다. 이때 까미가 그때까지 진보적이고 반항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과 달리 프랑스 정부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게 되는데요. 까미는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 한 가지 내가 알제리 독립전쟁을 반대했던 이유는 우리 어머니가 아직도 알제리에 살아계시기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알제리에서 태어나서 알제리가 독립된 하나의 국가라고 인정했다기보다는 여전히 프랑스의 한 일부분이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작가의 무의식이 드러났던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보면은 아라비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또 까미의 맹점이긴 한데요. 이방인에서도 그 주인공 메르소가 아라빈을 총으로 이렇게 죽이잖아요. 근데 그때 그 변호사나 어떤 검사나 그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 당시는 프랑스인이 알제리 아라빈을 총으로 죽여도 사형을 구형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까미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영상으로 만나 뵙기로 하고요. 이 작품은 페스트라는 피할 수 없는 전염병 앞에서 삶과 죽음의 기로에 있는 다양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페스트 전염병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개인적인 질병에 걸렸다면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회적인 관계망이 급속하게 멀어지거나 와해되지 않는데요. 전염병은 이런 개인적인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무너뜨리는 어마무시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 사회 관계망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사람들은 최소한으로 만날 사람들만 만나게 되고요. 그조차도 꺼려하게 됩니다. 이 사회 관계망이 점점 와해되고 무너지면서 내 삶의 근간인 이 육체와 정신만 남게 됩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 남게 되는 거죠. 이 정신과 육체의 싸움이 이 작품의 근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의 바닥이 드러나게 되고,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신을 찾는 사람, 신을 거부하는 사람, 자신의 맡은 바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사람, 자신을 희생하면서 타인을 돕는 사람, 이기심을 쫓는 사람, 연구에 몰두하는 사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려고 아둥바둥하는 사람, 페스트라는 운명에 맞서 싸우는 여러 인간상을 보여준 작품이었습니다. 사실 까미를 너무 좋아해서 좀 아껴뒀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거 말고도 까미의 대표작인 이방인이 있는데요. 이제는 아끼지 않고 여러 편으로 나누어서 까미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까미 굉장히 잘생기지 않았나요? 이 사람이 어떤 꽃미남이라서 그렇다기보다는 이렇게 이 눈빛에서 풍기는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끌렸었는데요. 프랑스의 멜랑콜리를 굉장히 잘 담고 있는 작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람은 연극 배우이기도 했고 연극 감독이기도 했고요. 시나리오를 직접 쓰기도 했습니다. 까미는 여러 작품에서 그 부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신의 인생이 굉장히 부조리하기도 했죠. 까미의 인생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으로 만나 뵙기로 하고요.
지금까지 도시책방에 저와 함께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공유로 응원 부탁합니다. 그럼 도시책방은 책 많이 읽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